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힘찬 부동산 TV의 힘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제 그동안 제가 좀 공부할 것이 있어서 아직 공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정부에서 아리백 산단을 개발한다는 말이 있고, 또 그에 따른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그에 따른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를 간단하게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화면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봤더니 유럽이라든가 글로벌 시장, 이제 글로벌 시장이라 하면 뭐 BMW 또는 애플 등 이런 글로벌 시장에서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는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아리백 산단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라 하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현재 아리백 산단에서 주로 만들어질 것은 조력발전소 또는 풍력발전기 또는 태양광 등이 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 로드맵을 보면 1단계로는 2030년도까지는 제품을 만들 때 약 60% 정도의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야 되고요. 또는 2단계는 2040년도인 90%까지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3단계는 2050년 프로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력발전이라든가 풍력발전 또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대규모로 만들었는데, 이제 전기를 송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존 방식으로 전기를 송전했을 때보다 바다에 깔아서 해상 케이블 방식으로 전력을 보내면 기존보다 약 한 3에서 50% 정도 전력 손실이 덜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기를 보내게 되면은 전기가 보내지면서 전기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기존 방식보다는 이 해상 케이블 방식이 약 30에서 50% 정도 덜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 고속도로를 이제 3단계에 걸쳐서 만드는데 이제 서해안이 1단계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비는 약 10에서 11조 정도 되니까 상당히 큰 그 대규모의 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이재명 정부에서는 너무 수도권에만 이 발전이 밀집되어 있으니까는 지역 개발을 균등하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리백 산단이 개발이 되게 되면 그러면 그에 따른 그 주변 도시들을 개발할 수가 있으니까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정책하고도 방향이 맞아떨어지고, 또 그에 따른 부동산도 그쪽이 좀 많이 가격이 집가 상승이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번 힘찬이가 생각해 봤을 때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국가 정책에 따른 부동산이라든가 또는 주식을 샀을 때가 가장 좀 수익률이 높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이재명 정부 아리백 산단에 따른 주요 목적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력 공급이 안정성 강화가 되면, 즉 발전소 소비 지역 간의 뭐 전력 불균형을 해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거는 간단한 게 넘어가고요. 또 뭐 전력 효율성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그렇다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 불균형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고속도로가 건설되는 지역에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고 인프라, 도로철도, 항공 또는 항만 등을 설치해가지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지가가 좀 상승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나라 지도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너지 고속도로는 크게 3단계로 나눠지는데 지도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2030년도까지 완성할 1단계는 서해안 쪽인 이 부분입니다. 사업비가 약 10조에서 11조 정도 예상이 되고요. 2단계는 이제 2040년도까지 완공 예정인데 남해안 쪽. 그리고 3단계는 2050년도까지 예상하고 있는데 바로 이 동해안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U자 형태로 바다에다가 해상 케이블로 전선을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게 보겠습니다. 해상 케이블을 우리나라에서 설치할 수 있는 업체는 크게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회사이면서 기술력이 가장 좋은 회사가 LS전선입니다. LS전선은 이제 상장되어 있지는 않고 LS 마린 솔루션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LS 마린 솔루션은 현재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사는 이제 대한전선입니다.
이 두 군데에서만이 해상 케이블을 제작 및 설치가 가능하고 또 나중에 AS도 가능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계속해서 이제 좀 더 지도를 확대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이제 지도를 확대해 봤습니다. 그래서 서해안 쪽에 이렇게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듭니다. 그러면 서해안 쪽에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아리백 산단을 만들어서 전기가 만들어지면 전기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랗게 칠해진 이 부분이 우리나라 국가 산단 중에서 첨단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즉 이 부분으로 이제 아리백 산단에서 전기가 만들면 이렇게 전기를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서해안 쪽에서 아리백 산단으로 유력한 후보지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목포 아래에 있는 해남의 솔라시도 산단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전라북도에 있는 새만금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 힘차는 개인적으로 이제 새만금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한번 해남 솔라시도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나눠서 1순위, 2순위로 해서 두 군데에 다 유치를 할지 아니면 한 군데다 할지는 이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지도를 한번 펼쳐서 보면 이 빨간색 이 부분이 해남에 있는 솔라시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좌우로 해서 이렇게 산과 이런 산단들이 이렇게 가로막아 있기 때문에 지형상으로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확 터져 있어야지만 개발하기도 용하는데, 그래서 지리적 요건으로 봤을 때는 지도상으로 봐도 좀 이 부분은 약간 좀 밀릴 것으로 저 힘찬이는 예상이 됩니다. 한번 계속해서 새만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빨갛게 칠한 이 부분이 이제 새만금입니다. 그래서 새만금은 기존에 이제 도로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국제공항과 새로운 항구 신항만도 이제 건립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철도도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에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배들이 왔다 갔다 하기에도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현재는 이제 HD 현대중공업에서만 간단하게 선박 블럭만 제작하고 있지만, 이 새만금에는 군산 조선소가 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본다 하더라도 새만금이 1순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만금이 들어서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뭘까요? 사람이 건강하려면 사람 몸속에 있는 핏줄 속에 혈액순환이 잘 돼야 하잖아요. 그래야지 사람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도 도로가 발달이 돼서 교통이 잘 순환되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도로가 있지만 새로운 교통 인프라가 설립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이 부분이 이제 새로운 신항구, 항만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무역을 하는 배도 들어서게 되지만 유람선도 들어선다는 겁니다. 유람선도 들어선다는 것은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잠시 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관광이라든가 또는 해양 스포츠가 발전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새로운 항구가 들어서게 되고, 두 번째는 기차 선로가 생깁니다. 정확한 명칭은 새만금항 인입철도인데, 이 항구에서 이렇게 철도가 생겨서 기존에 있는 철도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기존에 있는 철도는 일반 철도이지만 KTX인 익산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익산에서 KTX에서 내리면 바로 이렇게 기차를 타고 새만금까지 올 수 있게끔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위에 보면 군산공항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다가 이제 국제공항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국제공항 얘기가 현재 진행 중이고, 또 새로운 항만도 진행 중이고, 그리고 새로운 철도 사업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보면 새만금이 상당히 유리해 보이며, 또 지역의 여건상도 많이 유력해 보입니다. 또한 지도를 약간 축소를 해보면 국가 산단이 밀집되어 있는 이 수도권하고 가까운 곳이 바로 또 새만금이잖아요. 또 해남은 너무 멀고요. 그래서 둘 다 할지 하나를 할지 모르겠는데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곳은 새만금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 힘찬이는 예상이 됩니다. 다시 새만금을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현재 왼쪽 부분은 새로운 항만이 들어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기찻길이 들어서서 기존의 선로하고 연결이 된다는 점, 그리고 군산공항 옆에 이 부분에다가 이제 국제공항이 이제 들어선다는 점. 그래서 산단도 들어서니까 즉 이 부분에가 이제 그 태양광도 들어서게 되고 또 풍력 발전기도 들어서게 되고 또 산단도 들어서게 되는데, 현재 새만금은 크게 5구역으로 나눠서 개발 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구역은 레저 스포츠하고 관광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만금에서 왼쪽 편에 있는 이 문효도가 유명한데, 관광도시로 유명한데, 이런 관광이라든가 레저 스포츠도 상당히 좀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부분일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렇게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기가 이제 들어서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또 그 회사를 짚고 넘어가게 되면, 풍력 발전기는 우리나라에서 1등 기업은 이제 CS 윈드입니다. 세계에서 상당히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태양광을 만드는 원천 기술은 OCI 홀딩스이고, 그리고 태양광 패널을 지금 현재 생산, 제작, 설치하는 업체는 하나솔루션입니다.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만금을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어느 쪽이 이제 부동산이 좀 많이 집가 상승 예상되는가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부분이 이제 군산 조선소인데, 현재에는 HD 현대중공업에서 간단하게 선박 블럭만 제작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조선업이 장기적인 호황이 왔기 때문에 이제 선박이 아니라 이제 LPG 새로운 배를 만들 수 있는 조선소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새만금이 들어서면서 있어 보인다. 즉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새로운 인구들이 이렇게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군산시에 보면 이 부분이 이제 도시가 설정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산단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공항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마 고도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좀 개발이 어렵고요.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산단이 확장이 된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일 수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이라고 예상을 하냐 하면,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발을 할 때 기존에 있는 인프라, 즉 도로라든가 철도를 활용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은 개발할 때 비용이 절감되니까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도로가 사거리 도로도 있고 또 기차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쪽 부분이 좀 집가가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구가 좀 새롭게 많이 유입이 될 것 같으니까 도시가 이제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국립군산대학교 이용 캠퍼스 이 부분 뒤편이 좀 좋아 보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지금 도로도 있고 철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좋아 보이고요. 또 지금 이 네모 부분도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바로 이렇게 도로를 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그 군산시에서 보면은 이 도로가 이렇게 살아있는 도로입니다. 가장 지금 현재 통행이 많은 이 도로인데, 이 도로가 이렇게 새만금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로로 해서 산단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주거지를 개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집가가 상승한다면 이 세 군데가 좀 상당히 좀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한번 부동산을 예상을 해봤는데, 그 아리백 산단 개발에 따른 만약 새만금이 가장 이렇게 보이는데, 새만금을 개발을 했을 때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그 아리백 산단이 유치된다는 말이 있어서 한번 유튜브를 촬영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조만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